안녕하세요. 삼성 하우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진은 주택 열 손실의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지붕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면 보시는 사진에서와 같이 지붕에서 가장 많은 열 손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ALC 주택의 슬라브나 지붕으로 사용하게 되는 ALC 패널 위에 하는 단열재 시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열재 시공 영상 후에는 ALC 패널의 단열값과 단열재의 단열값이 어떻게 지역별 난방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와나 징크 판넬 또는 어떤 마감재를 사용하시더라도 ALC 패널 위에 단열재 시공을 단단히 하고 마감재를 시공하신다면 단열 효과가 좋은 ALC 벽체에 열 손실 없는 지붕을 가진 효율성 좋은 주택을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벽체가 단열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붕에서 열이 새어나간다면 ALC 주택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삼성하우징은 이러한 근거로 이렇게 저희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드릴 뿐이지 저희와 시공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저희만 옳고 다른 시공 방법은 무조건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저희 영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다른 분들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은 서로 인정해야 하지만 정확한 증거와 자료로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기준과 매뉴얼은 있어야 하며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학습되어진 건축주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ALC 패널의 단열재 시공은 그라스울을 이용하여 하고 있습니다. ALC 패널의 습기 배출을 막지 않으면서 우수한 열 관리 효과를 가진 단열재이며 사실 비드법 단열재나 압출법 단열재, 즉 스티로폼이나 아이소핑크 등을 단열재로 이용하게 되면 단열도 더 잘 될 뿐더러 작업도 쉬워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ALC 패널의 습기 배출을 막는다는 점이 그라스울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며 물론 벽지보드와 같이 투습 효과를 갖춘 단열재도 있고 소독된 왕겨 같은 자재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단열값을 가지고 있으며 가성비 등과 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그라스울을 단열재로 사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그라스울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이 생긴 지 몇십 년째이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증거나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나와서 증명된 것이 아니며 또한 저희는 ALC 패널에 테두리볼을 타설하여 패널 간의 모든 틈을 전부 메우고 있어 혹여 추후에 그라스울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근거가 제출된다 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그런 근거가 나올 것 같았으면 아마 진작에 나와서 단열재로 사용됨에 있어 제약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쉬운 설명을 위하여 스케치업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도면은 제주도에 건축한 주택이며 젊으신 부부가 딸과 함께 서울에서 내려와 거주하실 목적으로 의뢰하신 주택입니다. 건축 당시 딸이 7살이었는데 비틀즈의 헤이주드를 부르면서 춤추던 모습이 어찌나 영특하든지 그 모습에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도면의 지붕과 비슷한 모양의 지붕을 그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x4 구조목을 패널 위에 고정시켜줍니다. 4x4를 고정할 자리에 실실러를 미리 깔아주어 패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습기가 4x4에게 영향을 끼쳐 추후에 썩거나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막아줍니다. 고정 시에는 ALC 전용 원가 180mm를 이용하여 고정을 하며 간격은 그라스울의 폭을 고려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도록 합니다. 사진은 4x4를 배열한 모습이며 사이의 공간에 단열재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와 교차하게 2x6를 철물을 이용하여 고정시켜 배열하게 됩니다. 이 역시 간격은 그라스울의 폭을 고려하여야 추후에 그라스울의 시공 시 작업이 수월하게 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며 철물을 이용하여 목재 전용 피스로 4x4에 2x6를 고정해줍니다. 이렇게 2x6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공간에 다시 그라스울을 시공하여 줍니다. 1차 그라스울은 가로로 깔아주었으며 이번 2차 그라스울은 세로로 교차 시공하여 주어 열이 새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선형해서 저명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2x6가) 그림과 같이 마주쳐서 용마루를 만드는 지점에도 철물을 이용하여 피스로 고정을 해주셔야 견고한 지붕이 만들어집니다. 그림이지만 지붕 구조물이 제법 튼튼해 보입니다. 이제 이곳에 USB 합판을 덮어줍니다. USB 합판 대신 단열재에 기밀성을 더해주기 위해 가변성 타이백을 붙여줄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합판보다는 아무래도 단열값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USB 합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ALC 패널과 교차 시공된 2번의 단열재 시공만으로도 이미 법규에서 정한 지역별 난방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으며 타이백을 시공한 후 USB 합판을 다시 시공하는 것도 좋은 시공이겠지만 비용 등을 따졌을 때 이미 충족된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타이백을 시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한편 USB 합판은 뒤틀림이나 변형이 적으며 또한 강도가 높은 자재로서 지붕 구조물에 덮어주어 피스로 고정시켜준다면 구조물에 상당한 안정성을 제공하여 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USB 합판을 덮은 후 외기에 접하는 바깥면에는 방수 시트지를 빈틈없이 깔아줌으로써 기와나 징크 같은 마감재에서 차단하게 될 1차 습기를 다시 한번 2차로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해줍니다. 여기서도 방수 시트지 대신 열반사 필름을 부착하여 줄 수도 있습니다. 태양의 복사열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 열반사 필름을 부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희는 방수 시트지를 사용하여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마감재에서의 누수를 재차 방지하였으며 USB 합판과 그라스울 사이에 공기가 대류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어 복사열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서 지붕 단열재 시공의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라스울과 USB 합판과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한 치마 천장에 벤트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한여름에 지붕은 뜨거운 태양열을 온몸으로 받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많은 열이 축적되어질 것입니다. USB 합판과 그라스울 공간에 축적되어진 열은 위로 올라가려 하고 그와 동시에 치마 천장의 벤트를 통해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며 이러한 대류 현상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붕의 열기를 식혀주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는 구조물을 패널에 부착할 때는 ALC 전용 왕카를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목 길이의 연결은 반드시 철물을 이용하여 목재 전용 피스로 박아주어야 단단히 고정이 되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등에도 튼튼한 지붕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라스울의 2차 시공 시에는 그라스울의 날개를 펼쳐 목재에 고정시켜줌으로써 단열재의 기밀성을 더하여 줍니다.
말로 설명하니 간단해 보이지만 지붕에서 하는 작업인 만큼 위험하기도 하고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작업의 나머지 공정으로 다른 구조목을 이용한 마감 작업 등이 있지만 이는 담당 시공 기술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였으며 저희도 영업 비밀이 있는지라 시공 디테일과 노하우를 전부 공개할 수 없음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패널과 단열재 각각의 단열값을 알아보고 지역별 단열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LC 패널의 열 전도율값은 ALC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0.6품의 1번 블록과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0.6품 블록의 열 관료율값은 0.12이며 이를 열 저항값으로 환산해보면 1.6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라스홀의 열 저항값을 계산해보면 각각 1.94와 3.35이며 ALC 패널의 열 저항값은 1.66이니까 모두를 합산하면 6.95, 이를 다시 열 관료율값으로 환산하면 0.143이 나옵니다. 지역별 단열 기준표와 비교해보면 열 관료율값이 제일 낮은 중부 1지역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지붕의 열 관료율값이 0.150인데 저희가 시공하는 지붕의 단열값이 0.143이 나왔으므로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단열값을 만족시키는 지붕의 단열재 시공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단열값 기준은 독일의 패시브하우스와 거의 비슷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 기준만 잘 지켜져 시공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주택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삼성하우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저희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